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태권 부인님이 오랜만에 인사를 올려주셨는데요. 12월 3일 그날의 충격으로 계속 듣기만 하다가 오늘에야 다시 인사를 드립니다. 라고 댓글을 좀 달아주셨는데 예. 네, 국민들의 의견과 의견 표명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적극적으로 내주세요. 그러게요. 네. 3941님, 뉴스가 없어서 시선 집중 시간에 개그 프로그램이 편성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쭉 가봅시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지금 폐지 기원입니까? 네? 이런 날이 올까요? 이 한번 받쳐서 그런 날이 오면 태평성대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날이 오기를 뉴스 안 봐도 살 수 있는. 네, 기원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지금은 주목할 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헌재 변론에 참석을 했습니다. 정치인 체포 사살 지시 내린 적 없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쪽지 준 것도 사실 아니다. 네. 포고령 집행 의사는 없었다. 뭐 계속 부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평하지 않겠습니다.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대질해도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토다는 것 자체가 생산적이지 않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발언에 주목하겠습니다. 두 개인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가 무슨 선거가 전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그런 차원이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또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네. 자, 이 두 마디는 조화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조화될 수 없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없다. 그 이유는요? 자, 부정선거 팩트 체크를 강조했는데 이 말을 한번 이어가면서 해석을 해봅시다. 그러면 뭡니까? 부정선거로는 아직 팩트 체크도 완결되지 않은, 다시 말해서 진실이 확정되지 않은 의견에 불과하다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됩니다. 그렇죠? 자, 첫 번째로 먼저 이 점을 확인하고요. 다음,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강조를 했던데 자유의 실천 방법이 뭐겠습니까? 자유는 경제적 측면에서는 경쟁으로, 그리고 정신적 측면에서는 토론으로 구현된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점을 확인한 뒤에 이번에는 한번 종합을 해봅시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자유민주주의자였다면 부정선거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펼치는 방법으로 뭘 선택했어야 하는 겁니까? 물어볼 것도 없이 토론입니다. 그게 자유민주자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말 대신 총을, 마이크 대신 군화를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조화될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정선거로는 의견을 넘어 기정사실이었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유는 독단의 자유였을 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루 리딩님이 증거를 가져와야지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면 이거는 변명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촌철을 보내주셨는데 네, 뭐 여튼 여러 가지 의견들이 들어오고 있지만 뭐 국민의 평가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다 훨씬 강한 갑이다. 네. 자, 국회와 언론이 갑이기 때문에 계엄 해제 의결을 못하게 하려 해도 다른 장소에서 할 수 있고 따라서 뒷감당을 할 수 없다면서 저렇게 말했는데요. 일단 국회법의 기본조차 알고 있는지가 의아스러운 게 국회의원들이 다른 곳에서 어떻게 의결을 합니까? 네? 일단 이 점 지적하고요. 이 주장엔 그냥 짧고 굵은 반문으로 한번 가름하겠는데요. 그래서 그 무시무시한 포고령을 통해서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했고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고 못 박지 않았습니까? 정치인과 언론인들 최우선으로 체포 감금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이게 성공했다면 그때도 계속 정치인과 언론이 초갑이었겠습니까? 발 아래 뒀겠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 말이 성립이 됩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이정로님 결국 대통령이 그렇게 외쳤던 자유는 자신만을 위한 자유였던 것 같습니다라고 좀 꼬집어 주셨고, 네, 그렇습니다. 짱구님 대통령은 철이 아니라 납이 들었나 봐요. 그냥 본인이 납을 철이라고 믿고 싶은 거 아닐까요?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헌재 출석 후에 구치소가 아니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갔잖아요. 네. 근데 그 시각 공수처는 강제구인과 대면 조사하러 구치소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뭐 지금 보도를 보면 안과 진료를 위해서 갔다 지금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아무튼 구치소장이 허락하에 갔다라고 하는 것인데 구치소 담장 밖에서는 경호처가 경호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병원에서도 결국은 경호처가 모든 것들을 주도하고 관리 통제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경호처의 관리 통제하에서 물샐 틈 없이 경호가 이루어져서 그 어떤 누구도 접근을 못했었을까? 의료진 외에? 네,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어제 눈에 띄는 장면은 헌재 출석할 때 그 재판장 앞에서 김성훈 경호처장의 얼굴이 딱 찍혔잖아요. 네. 네, 근접 경호를 하고 있다. 이 부분도 좀 눈에 띄긴 하더라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어제 용산 행정관의 문자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실 성사명 행정관입니다. 내일 2시에 대통령께서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하십니다. 응원이 필요합니다. 안국역에서 헌법재판소로 향하는 모든 곳에서 대통령님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공개되자 비난이 쇄도했고 이 행정관은 사표를 냈습니다. 대통령실은 해명에 나섰는데요. 행정관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문자다. 대통령실과 관련이 없다. 이런 해명이었습니다. 네, 이래도 되나요? 자, 행정관의 문자는 개인 차원의 일탈을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성사명 행정관은 시민사회 수석실 소속입니다. 시민사회 수석실이 뭐 하는 곳입니까? 시민단체, 종교단체, 관변단체 등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이런 수석실에 있는 행정관이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응원을 촉구했다는 건 일종의 관제 시위, 어용 시위를 조직하려 했다는 얘기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굳이 시민사회 수석실 업무를 논할 이유조차 없습니다. 한번 이렇게 접근해 봅시다. 이 행정관이 단순한 지인들 몇 명에게 응원을 부탁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지인이 전파력도 없고 동원력도 없는 그냥 일개인에 불과하다면 저런 문자를 보낼 이유가 있었을 것이며 저런 문자를 보낼 필요가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아주 평범하면서도 상식적인 의문이 제기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반드시 밝혀야 되는 건 문자 수신인이 누구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수신인이 시민단체, 종교단체, 관변단체 관계자일 뿐만 아니라 탄핵반대 시위를 이끌고 있는 세력의 일원으로 확인된다면 행정관의 문자는 조직화 음모의 혐의를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사표가 아니라 출석 요청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JB가 문자 수신자가 누군지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 일단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팬카페에 이 문자가 올라온 건 어제 오전 6시경입니다. 네. 근데 이 문자에서는 들으셨지만 내일 대통령이 출석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저께 보낸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따지면 언제예요? 서부지방법원 폭동이 일어난 지 단 하루 만에 네. 지지자 결집을 호소했다는 겁니다. 네. 나라사랑님 대놓고 동원령인가요? 라고 꼬집어 주셨고 권광윤님 막 행동하고 사표 내면 그만? 나라는 이렇게 썩는 겁니다. 라고 좀 꼬집어 주셨어요. 네. 자, 행정관과 관련된 뉴스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비상계엄 선포 이후 포고령 1호를 작성한 노트북을 없애라고 시켰다라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누가 이런 진술을 했느냐? 대통령실 행정관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김용현 전 장관이 시켜서 둔기로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부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행정관은 김용현 전 장관의 대통령 경호처장 시절 개인 비서 역할을 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짚어야 되는 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그렇게 당당했던 김용현 씨 아닙니까?
도대체 뭐가 구려가지고 노트북과 핸드폰을 부수라고 이렇게 그 지시를 하는 겁니까? 망치로 부수라고 했다라는 거잖아요. 뭐가 구려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떳떳했다면 그냥 오히려 부술 이유가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먼저 얘기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 김용현 전 장관이 왜 대통령실 행정관한테 지시를 합니까? 개통상 이게 말이 되는 얘기가 됩니까? 아무리 경호처장 시절에 개인 비서 역할을 했던 행정관이라도 대통령실 소속이잖아요. 행정관이죠. 이 시점에 김용현 전 장관은 국방장관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처의 장관이 그 대통령실 참모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라고 지시를 내리는 그런 관계입니까? 이게 개통에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개통에 맞지 않죠. 그래서 주목해야 되는 게 며칠 전에 JTBC가 이런 보도를 했었습니다. 네. 김용현 전 장관이 네. 국방장관이 되면서 경호처를 떠난 뒤에도 자신의 신복을 경호처에 심어뒀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복이라는 사람이 이 행정관인지 일단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행정관은 김용현 전 장관의 군 시절 부하로 전역 후에도 계속 따르면서 개인적인 일을 처리해서 집사로 불리는 사람이었다. 뭐 개인 관계가 뭐든지 간에 개통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러니까요. 지금 두 명의 행정관의 행적을 말씀을 드렸는데 공통된 게 뭡니까? 본분을 망각했다. 개통에서 일탈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용산의 어떤 그 직원들은 도대체 어떻게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왜 이게 지금 그 겹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냐? 저는 이걸 지금 묻고 있고 따지고 있는 겁니다. 네, 알권리님이 질서가 없어요라고 좀 꼬집어 주셨는데 네. 결국은 그 대통령실에서 그 지지 호소 문자를 보냈던 행정관 네. 그리고 역시 대통령실에서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로 망치로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부쉈다고 진술한 이 행정관 네. 둘 다 수사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돼야 되는 거고요.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에 있다 보니까 별로 할 일이 없어서 이 일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용산에 있는 사람들은요.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직무상, 개통상. 근데 그런 거 지금 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것이고요. 지금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게 아니라 지금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보위에 지금 그 헌신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직무에서 일탈한 것이다라는 얘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지금 또 어떤 촌철님은 지금 대통령실에 참모들이 필요합니까? 라고 좀 올려주고 계신데 권한대행 체제기는 하지만 필요는 하죠. 아니 그죠? 직제상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좌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걸 하고 있느냐라는 걸 지금 저는 묻고 있는 겁니다. 이 기자님이 아침부터 또 혈압이 오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저희가 시작할 때 네. 시선집중 대신 개그 프로그램이 편성되는 그날까지 쭉 함께 갑시다라는 댓글을 근데 소개해드렸잖아요. 다만 이렇게 저는 위안을 하겠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게 좀 개그스럽지 않느냐라는 말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런 개그는 웃음을 주는 게 아니라 혈압 상승을 주니까 문제 아닙니까? 제가 그런데 뭘 어떡하겠어요.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마세요. 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의 혈압 관리를 위해서 JB타임즈는 좀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